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가로액을 크게 확대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크게 확대하여야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가로획의 정확한 모양과 형태가 나왔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6번째로 붓펜이 가는 방향으로 곱게 되어서 입니다. 붓펜을 제일 처음 종이에 댈 때는 그냥 쿡 찍어서 되는 게 아니고 가로액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쿡 찍어서 나온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대로 붓펜이 가는 방향으로 곱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붓펜이 가는 방향으로 곱게 살포시 되어서 방향 따라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액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모양이 이 모양하고 많이 다르죠. 이거는 쿡 찍어서 붓펜을 댄 모양이고, 이거는 6번 설명한 대로 붓펜이 가는 방향으로 곱게 되어서 낸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모양이 곱게 나오지가 않고 가로의 본래의 모양이 흐트러집니다.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착륙을 하는 형상으로 비행기가 착륙을 합니다. 이렇게 착륙을 살포시 하는 형상으로 붓을 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붓펜을 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양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크게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조금 날카로운 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쿡 찍으면은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이런 모양이 되어버리겠죠. 7번째로 중간으로 가면서 붓펜을 들어 가늘게 만들고입니다. 가로획은 중간 부분이 제일 가늘어야 모양이 좋아 보입니다. 확대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가로획은 여기가 제일 강하고 이 길이의 중간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가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냘픈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붓펜을 강하게 대고 걷다가 차차 힘을 빼면 가늘어집니다. 이렇게 가늘어지다가 여기서 다시 힘을 더하면은 두꺼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힘을 살짝 빼면서 가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처음에 강하게 대고 붓펜을 살짝 듭니다. 들면 자연스럽게 가늘어지니까 가늘어졌죠? 여기서 다시 힘을 주는 건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윗부분은 수평을 유지하고 윗부분은 수평을 유지하고 밑부분이 가늘어져야 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부분까지는 똑같이 수평을 유지하고 여기서는 조금 위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차차차차 가늘어져야 됩니다. 중간까지는. 여기서 다시 두꺼워져야 되고 이거는 수평을 유지하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지만은 더 이 부분이 가늘어져야 됩니다. 밑부분이. 위에는 수평을 유지하고 밑부분이 차차 가늘어져 심하게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가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8번째로 중간 넘어서는 붓펜에 힘을 가하고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붓펜을 가늘게 가는 방향으로 곱게 되어서 차차 힘을 빼면은 가늘어집니다. 중간 부분까지 가늘어졌다가 여기서는 다시 굵어져야 하니까 중간 부분부터는 붓펜의 힘을 점점 줘야 됩니다. 가하여 점점 굵은 가로액이 나와줘야 되니까 이렇게 점점 굵어져야 되죠. 여기는 제일 가늘고 여기가 제일 굵고 여기가 제일 굵고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강하게 힘을 대고 가운데가 가늘어져야 하니까 힘을 뺍니다. 힘을 빼고 여기서는 다시 두꺼워져야 되니까 붓펜을 다시 누릅니다. 힘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가로액이 되는 것인데 상사에게 설명을 계속 드립니다. 지금은 중간 부분이 제일 가늘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굵어지고 여기가 제일 굵고 가늘고지다가 여기가 제일 가늘고 그 다음 굵고 하다가 여기가 제일 굵고 그렇습니다. 이 굵기하고 이 굵기는 같습니다. 중간 부분이 제일 가늘고. 그럼 여기에서 8번까지 한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번에 이제 붓펜은 최대한 수직으로 세우면 세울수록 좋다입니다. 왼손으로 받쳤어도 색다른 글씨체가 바뀌어진다. 왼손으로 받쳤어도 색다른 글씨체가 바뀌어진다. 침무함법입니다. 이거 최고 장점은 붓펜을 완전히 90도로 세울 수 있다. 눕혀서 쓰면 자기가 원하는 색이 절대 안 나옵니다. 세 번째 설명입니다. 네 번째, 살짝 지고 앞전에 그 붓펜 지는법 다 설명을 드렸죠.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살짝 쥐고 많이 써봐야 낙서든 뭐든 계속 붓펜을 가지고 낙서를 하든 뭐든 많이 써봐야 붓펜하고 종이가 만나는 감촉을 손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계속 볼펜 다른 펜으로 사용하는 펜 감촉과 붓펜과 종이가 만나는 감촉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붓펜이 종이가 만나는 붓펜을 조금 가면 얼마나 붓펜이 휘어지고 굵기가 어떻고 하는 그런 감촉을 느끼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번째 이제 살짝 쥐고 많이 써봐야 붓펜과 종이가 만나는 감촉을 손이 느낄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그래서 가로획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기초 쓰기 5편을 영상을 보냈는데 수강생님들은 같은 굵기로 선 긋는 연습을 최소한 7일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보름, 한 달 하시면 더더욱 좋고요. 여섯 번째로 붓펜이 가는 방향으로 곱게 되어서입니다. 붓펜이 가는 방향이 지금 이쪽입니다. 붓펜 모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붓펜이 가는 방향으로 곱게 되어서입니다. 빨간색이 붓펜 방향입니다. 가는 방향이죠. 가는 방향이다. 끝에만 약간 밑으로 좀 이렇게 방향이 이렇습니다. 붓펜 가는 방향으로 곱게 되어서 적어 보겠습니다. 붓펜 가는 방향. 일곱 번째, 중간으로 가면서 붓펜을 들어 가늘게 만들고 요 중간 부분이 제일 가늡니다. 적어 놓겠습니다. 제일 가늘게. 궁서체의 첫 시작 부분은 다 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래액도 첫 시작 부분 여기는 강하게 좀 겹치는데 해놓겠습니다. 강하게는 동그라미 2개를 표시합니다. 강하게. 여기도 강하게. 가늘게가 약하게죠. 그럼 8번에 중간 넘어서는 붓펜에 힘을 가하고 여기까지 붓펜을 차차 들어서 가늘게 만들면서 여기서는 다시 굵어져야 되니까 붓펜을 힘을 누릅니다. 누르면 굵어지니까. 여기까지가 8번 설명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9번, 9번째, 9번 끝부분에서는 붓펜 가는 방향과 약간 밑방향으로 점을 찍듯 놓는다입니다.
전체 부펜 가는 방향이지만도 끝부분에서는 약간 밑방향으로 됐죠. 부펜 방향이. 이 설명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끝은 두껍게 나오고 중간 부분은 가늘게 나오는 겁니다. 끝부분에서는 부펜 방향을 약간 밑방향으로 한 번에 점 찍듯이 찍고 그냥 마무리를 짓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부펜 가는 방향으로 꽂게 되어서 힘을 빼줍니다. 빼주고 가늘어졌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힘을 가합니다. 지금까지는 부펜 가는 방향으로 되었지만도 끝부분에 마무리를 할 때는 여기서 놔버리면은 이런 모양이 그냥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끝에서는 지금 힘을 빼고 다시 힘을 줍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할 때는 약간 밑방향으로 가는 듯 하면서 부펜을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해봉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밑방향으로 하면서 이렇게 놔버린다는 겁니다. 해봉이라는 건 도를 해자에 붓글씨 쓸 때 하는 건데 부펜에서는 해봉을 하지 않습니다. 붓글씨에서는 이렇게 해서 붓을 멈춰서 다시 이렇게 감싸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빨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끝은 두껍게 나오고 처음 시작과 끝은 두껍게 나왔죠. 처음 시작과 끝은 두껍게 나오고 중간 부분은 가늘게 나옵니다. 끝부분에서는 부펜 방향을 약간 밑방향으로 한 번에 점 찍듯이 찍고 그냥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부펜 가는 방향으로 가지만은도 여기서는 부펜 방향으로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 밑으로 하면서 부펜을 놔버립니다. 그럼 이런 밑본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10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로획은 처음과 끝이 5도 정도 위로 향하도록 긋는다 입니다. 궁서체의 모든 글자가 위로 5도 정도 됩니다. 제가 각도 감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도를 저희들이 직각 이 상태를 90도로 하지 않습니까? 직각 90도면 5도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가 45도가 되겠죠, 그럼. 45도 반을 하면은 22.5도입니다. 요거 절반이 이 정도 되니까 대강 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22.5도. 그럼 요거 절반 약간 밑에 하면은 22.5도니까 여기까지가 한 10도 정도 되겠습니다.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10도입니다. 10도. 요거 반이 5도입니다. 지금 5도를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요 중간 요게 5도니까 이게 5도입니다. 5도. 그럼 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각도로 5도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5도 조 방향대로 여기서 한 이 정도 됐다, 그죠? 여기 5도니까 여기서 자를 대고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5도입니다. 그럼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로액은 처음과 끝이 5도 정도 위로 향하도록 긋는다인데 모든 궁서체 글자 자체가 다 5도를 향합니다. 가로액뿐만이 아니고 이 설명하기 전에 이 글자를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라자, 럴자, 을자, 기역자,
모든 거 다 그렇습니다. 럴자를 쓰실 때도 여기서 5도 위로, 5도 위로, 5도 위로. 가로액 방금 설명드렸는데 5도 위로죠. 5도 위로, 5도 위로, 5도 위로. 요거는 나중에 다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냥 평형은 이렇습니다. 수평은 이 정도 되는데 5도 위로 다 갔습니다. 이것도 이 정도가 수평인데 5도 위로 다 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5도 위로 갔습니다. 그건 나중에 럴자 설명드리겠지만은 요 간격은 다 똑같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핵은 당연히 5도 위로. 왜 5도 위로 하시냐면은 그냥 수평으로 적어 놓으면은 글자 자체가 힘이 없고 왼쪽으로 치우치는 기분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일반 펜글씨를 쓸 때도 5도가 아니고 거의 15도, 20도까지 위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 좀 힘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보기 좋은 거는 5도 정도 위로 쓰시면은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로핵도 5도 위로 요 따라 그려 보겠습니다. 이게 5도입니다. 5도. 여기서는 차차 위로 조금 간다 했죠. 중간이 제일 가늘고 이렇게 하면 가로이게 됩니다. 지금 카메라가 삐뚤어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글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약간 위를 향하도록 그어야 합니다. 그래야 글자가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조화가 이루어지며 힘찬감이 들어 보입니다.